어제 너무나 충격의 역전패를 당해서 사실 저도 잠도 안 오고 이래서 결국 영상을 하나 또 찍게 됐는데요. 일단 불펜 문제죠 뭐. 다 아는 정답이고. 자, 7연속 4사고 신기록에 6연속 밀어내기로 충격적인 역전패. 숨기고 싶었던 1위 팀의 불펜의 민낯 공개가 어제 경기에 일어났습니다. KBO 리그 역대 6연속 밀어내기 실점, 7연속 4사고 불명예 기록. 매직 넘버는 일단 여전히 5개고 뭐 2위 하나와의 격차도 2.5게임 차인데요. 이게 사실 얼마 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어요. 바로 9월 8일 기사죠. 장현식, 이정용, 함덕주, 박명근 두 명은 살려야 하는데 유일한 걱정 1위 LG의 아킬레스건이었죠. 그러면서 뭐 평균 자책점 불펜이 3.90으로 3위예요. 그 3.28의 SSG 랜더스, 3.55의 하나 이글스에서 3위인데 이게 통합 우승을 했을 때는 이 불펜이 1위였거든요. 그때보다 떨어지고 어쨌든 마무리 유영찬 선수, 그 다음에 김진성 선수, 그리고 김영호 선수라는 필승조가 있어요. 이들이 7에서 9회를 맞는다면 최소한 필승조가 5명에서 6명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통합 우승을 하려면.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4명 중에 2명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이게 가장 고민이 많고 뭐 김광률 선수까지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자, 사실은 이 불펜의 위기가 이미 예상되었기 때문에 작년 불펜을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올해 4년 52억 원에 장현식 선수를 무려 전액 보장으로 이제 LG의 FA로 영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현식 선수가 사실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버린 이유겠죠. 그리고 2023년 우승 직후에는 왼손 불펜 함덕주와 4년 38억에 계약을 했었어요. 그리고 함덕주 선수는 뭐 계약금 6억, 연봉 14억 원, 인센티브 18억 원에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많다는 게 그나마 장점이 된 계약이 돼버렸죠. 함덕주 선수가 21년에 양석환 선수와 트레이드를 통해 LG로 이적을 했고요. 뭐 21년, 22년에는 부상으로 결장이 잦았지만 23년도에 57경기에 4승 4세이브 16홀드 무려 55.2이닝 동안 자책점 1.62를 기록하면서 한국 시리즈에서도 4경기에 3과 3분의 1이닝 동안 자책점 2.7을 기록하며 팀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었던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었죠. 자, 그리고 요게 이 한국 시리즈 엔트리인데 바로 7명의 불펜들이 무실점을 해서 최원태 선수가 1이닝도 못 채우고 4실점을 했지만 KT를 역전 우승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임창규 선수가 3과 3분의 2이닝밖에 못했지만 그때도 7명의 불펜을 가동하면서 결국 역전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필승조가 3명이다라는 거는 너무나 한국 시리즈에서는 좀 불투명하죠.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예전 기록이에요. 자명식 선수가 뭐 언제나 맨날 이렇게 말루를 내려놓고 가면 함덕주 선수가 뭐 막아줬고 이런 게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뭐 장현식 선수와 백승현 선수가 함께 2군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그때 기록도 있고 장현식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3자책 백승현 선수도 3자책 이랬던 기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어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정용 선수도 2자책, 함덕주 선수가 3자책, 백승현 선수가 1자책, 이지강 선수는 자책이 없지만 이 세 선수가 볼넷을 8개나 주면서 장현식 선수는 그나마 잘 던졌는데 박명근 선수도 점수를 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함덕주 선수, 김영호 선수는 잘 던졌지만 뭐 손주영 선수 불펜으로 나왔고 김진수 선수도 4실점, 박시현 선수도 2실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선수를 써야 되냐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솔직히 말해서 자 장현식 선수가 이제 9월 7일까지 던졌던 그때 기록이에요. 제가 그때도 자료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때 심각했어요. 피안타율이 무려 4할 2푼 9리 10경기 자책점이 6.14 그리고 시즌 피안타율도 3할 1푼 4리. 자 그런데 지금이라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시즌 피안타율이 무려 3할 2푼. 그러니까 이때는 3할 1푼 4리였는데 9월 7일 이후에 사실 9월 7일 이후에 또 이렇게 된 거죠. 3할 2푼.
뭐 그나마 자책점 6.14, 3할 7푼 5리. 그러면 오늘 잘 던졌다고 장현식 선수를 상수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힘들죠. 자, 이 장현식 선수는 그러면은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망가진 거냐? LG 트윈스로 와서 라고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진짜 잘하긴 했어요. 왜냐면 9이닝당 삼진율이 9.6개였는데 올 시즌은 9이닝당 삼진율은 6.9개예요. 그나마 작년보다 좋아진 거는 볼넷율이 3.5개로 작년에 4.1개보다 낮아졌다는 점. 그나마 볼넷율은 좋아졌어요. 근데 삼진율이 좀 많이 낮죠. 이닝을 많이 던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포크볼이 슬라이더도 아래로 떨어지고 포크볼도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둘 다 떨어지는 게 그 밋밋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슬라이더가 더 효과적인 게 이 직구랑 그나마 구속 차이가 나니까 더 효과적인. 그래서 사실은 구속 차이가 나는 아래로 떨어지는 변화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투피치거든요. 이게 장현식 선수의 문제점이죠. 자, 그리고 함덕주 선수는 이게 9월 7일 날 뭐 최근 10경기 자책점이 7.56, 그리고 뭐 피안타가 2할 7리인데 함덕주 선수의 신기한 점은 피안타율은 낮다는 거예요. 피안타율은 낮는데 도대체 왜 방어율이 5.89로 높냐? 지금 보시면 최근 10경기가 8.22로 올랐어요. 지난번에 비해서. 9월 7일 이후로 더 올랐습니다. 지금 9월 7일 이후로 더 졌는데 8.22로. 피안타율은 여전히 낮아요. 피안타율은 낮는데 도대체 왜 자책점은 올랐냐라고 보면은 함덕주 선수는 9이닝당 볼넷률이 너무 높아요. 6개예요. 왜냐? 이 선수가 오늘 투구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NC전과의 9위가 안 되니까 가운데로 들어오는 건 계속 커트 당하고, 그러면 최대한 아슬아슬하게 볼을 던지다가 그게 속아주면은 아웃이 되지만 안 속아주면 볼넷을 내보내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WHIP도 낮고 삼진도 8.6개로 괜찮은 편인데 볼넷이 6개. 그러다 보니까 자책점이 6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사실 작년에도 비슷했습니다. 23년도에는 삼진율이 9.5개도 볼넷이 3.6개였거든요. WHIP도 0.97. 이 정도는 돼야 함덕주 선수가 최고로 좋아지는데 이 정도 기록이 아니라면 함덕주 선수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정용 선수는 그럼 어떠냐? WHIP가 뭐 1.21로 아주 높진 않아요. 그런데 자책점이 예전에 이제 10경기에 5.19, 피안타율이 2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7.27로 더 높아졌어요. 그때 9월 7일까지 했을 때보다 더 높아졌고 피안타율도 2할 심판 사리로 더 높아졌습니다. WHIP는 이제 1.21에서 1.26, 시즌 피안타율도 2한 4푼 이니에서 2한 5푼 이니로 높아졌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꾸준해요. 직구 구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정용 선수의 변화구가 어마어마한 변화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타를 맞아 나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함덕주 선수보다는 조금 그 차이가 덜 하지만 어쨌든 직구가 뭐 142니까 평균 구속이 뭐 포크볼, 슬라이더, 커브인데 뭐 사실 이게 다 직구와 관련된 거잖아요. 포크볼과 커브는. 그럼 슬라이더라도 기가 막혀야 되는데 유영찬 선수의 슬라이더 같은 느낌은 아니니까 직구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포크가 안 되고 포크도 안 살고 커브도 안 살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자책점 2.97로 뭐 삼진을 9.6개나 잡아내고 볼넷은 3개밖에 안 줬던 이 시기를, 그리고 22년도 요 시기를 제외하면은 사실 9이닝당 삼진율도 23년도와 20년도, 25년도에 되게 낮아요. 5.2, 6.8. 볼넷은 3.1로 오히려 느렸죠. 볼넷이 는 이유는 똑같아요. 상대 타자들이 안 속는 거죠. 이 직구로 투 스트라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변화구를 던지면 그 변화구가 나쁘더라도 삼진이 다 따라오는데 이게 다 직구와 관련된 거죠. 그럼 박명근 선수는 어떠냐? 올 시즌 초에 정말 센세이션한 활약을 펼쳤지만 이제 9월 7일까지 자책점 5.63에 피안타율이 3할이었는데 자책점이 9가 됐어요. 이제 9가 훨씬 높아졌죠. 그리고 자책점도 4.89로 더 높아졌어요. 지금 많은 경기가 더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박명근 선수는 원래 그냥 이 정도 선수였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냉정한 평가일 수도 있어요. 9인당 삼진율도 7.0, 7.0인데 이제 뭐 그러니까 구속이 막 150까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데 뭐 지금 직구가 그렇게 150까지 안 나오죠. 어제도 직구 구속이 뭐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럼 박명근 선수도 사실 살아나는 걸 기대하기가 되게 어렵다. 반면 김영우 선수는 되게 좋아요. 2.01에 1.86. 아마 요거 실험만 하지 않았어도, 주자 있는데 실험만 하지 않았어도 더 좋았을 다. 피안타율이 1할도 안 돼요. 9푼 4리.
김진성 선수가 사실 약간 불안해요. 왜냐하면 10경기 자책점이 5.4, 피안타율이 무려 4할 1푼 9리예요. 왜냐면 지금은 압도적으로 막기보다 물론 어제는 바로 잘 막았어요. 근데 삼성전에 안 좋았죠. 삼성전에. 그리고 뭐 어쨌든 꽤 잘 맞긴 하지만 못 막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은 너무 많이 던졌어요. 지금 75게임이나 나왔어요. 지금 75게임을 나왔고 이닝도 68이닝이에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김진성 선수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유영찬 선수도 2.77. 최근 10경기는 4.22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피안타율도 사실 높아요. 근데 유영찬 선수가 요거 뭐 극심하게 막 볼넷을 좀 내주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유영찬 선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수로 볼 수 있는 마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선수들은 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냐라고 하면 김영우 선수는 지금 보세요. 이 구종 가치인데 포심이 일단 직구가 좋아요. 8, 슬라이더가 6.9인데 아마 이게 더 올랐을 거예요. 후반기는 어쨌든 커브도 2, 포크도 2. 그러니까 나름 모든 구종이 플러스 구종이에요. 자, 이거는 김진성 선수의 구종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김진성 선수는 위까지 할 수 없고요. 지금 보면 포크볼이 LG 트윈스로 오고 나서 12.4, 17.3, 13.4. 그러니까 김광상 코치가 뭐 이렇게 높은 타점에서 해라 뭐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포크볼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이 포크볼이 NC에 있을 때보다 엄청난 이제 활약을 하게 되죠. 이 포크볼의 위력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직구가 일단 나이가 들면서 조금 11.5에서 5.6으로 낮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좀 쉬고 나면 한국 시리즈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해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유영찬 선수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도 좋고 포크도 좋아요. 슬라이더가 12.5, 포크가 5는 넘어요. 그러니까 직구가 올 시즌은 좀 안 좋긴 한데 저는 직구를 너무 안 던져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많이 던질수록 이 구종 가치도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닝 수도 지금 보시면 63.2이닝이 던질 때가 구종 가치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도 전 나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요. 60 몇 이닝 던졌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장현식 선수의 직구 구종 가치가 마이너스 7.7이에요. 그나마 슬라이더가 4.7, 포크가 0.7. 왜냐? 이 포크볼은 이 포심과 직구와 같이 하는데 이 슬라이더가 그나마 포크볼하고 똑같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속 차이가 오히려 포크볼보다 더 많이 나니까 그나마 슬라이더의 구종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직구가 이러니까 사실 상수로 보기가 되게 어렵죠. 자, 함덕주 선수는 그래도 디셉션 정도하기 좋아서 직구 구종 가치가 7.8, 체인지업이 4점인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존 안에서 승부를 해야 된다. 이게 피해가다 보면 자꾸 커트가 되면은 경기가 어려워진다.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정용 선수를 여러분들이 잊지 못하는 LG 팬들이 잊지 못하는 이유는 이 21년도에 외국인 투수보다도 더 강력한 이 포심의 구종 가치. 근데 그때도 보면 커브만 2.6이지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직구가 너무 좋아서 나머지가 그냥 살아난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특히 커브와 이 포크볼은 직구와 완전히 쌍을 이루는 구종이니까. 그래서 올 시즌이 4.6까지 직구가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 포크볼이 마이너스 0.9, 커브도 1.5로 훨씬 내려갔죠. 슬라이더는 0.6 이렇게 되니까 이 이정용 선수가 이 직구가 살지 않으면 나머지 구종들의 이 변화구가 어마어마한 변화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힘들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날은 막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못 막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자책점이 5가 되는 거죠. 5. 두 번에 한 번꼴로 1점을 주면은 자책점이 4.5가 되니까요. 자, 박명근 선수도 뭐 구종 가치가 다 그 밋밋해요. 2.5, 1.4, 1.3.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가 막히니까 이게 사실 올 시즌 초에 너무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서 우리도 설레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믿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김영우 선수, 김진성 선수, 그리고 유영찬 선수도 냉정하게 말하면 한화의 7, 8, 9에 SSG의 7, 8, 9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그나마 김영우 선수가 너무너무나 뛰어나고 유영찬 선수도 그래도 슬라이더가 워낙 뛰어나니까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김진성 선수가 반드시 체력을 회복하고 좀 직구랑 포크볼로 타자를 잡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7, 8, 9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빵점이 아닌 한 점 정도는 줄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손주영 선수가 불펜으로 합류하는 게 무조건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내일 롯데전이 저는 제발 비로 취소됐으면 좋겠어요. 하나전에서 손주영 선수를 불펜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사실 LG 트윈스는 5선발이 완벽하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펜의 단점을 손주영 선수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6, 7, 8, 9, 그러니까 손주영 선수까지 들어가면 6, 7, 8, 9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4이닝을 좀 막을 수가 있다. 그러면 선발이 5이닝만 막아주면 되니까. 그리고 LG 트윈스는 선발을 어쨌든 오늘처럼 송승기 선수를 빨리 내리면 안 돼요. 빨리 내리면은 이게 이 남은 이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닝, 6이닝 정도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불펜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우리 불펜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된다. 선발이 최대한 끌고 가야 된다. 6이닝까지 끌고 가면은 7, 8, 9 김영우 그 다음에 윤영찬 그 다음에 김진성 선수가 막아주는 7, 8, 9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손주영 선수가 불펜으로 가서 6, 7, 8, 9를 막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선발이 4이닝에 나왔다. 그러면 손주영 선수가 2이닝을 던지면은 한국 시리즈에서 해결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운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선발이 너무 극심하게 흔들리지 않으면 빨리 내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일매일 너무나 훌륭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뭐 이걸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읽어드리지는 못하겠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놓을 테니까 뭐 영상을 멈춰서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좀 하겠습니다. LG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LG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타 팀이 LG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LG 스스로 심리적인 부담감을 못 이겨서 자멸하는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 조급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경혁 감독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제 같은 경우가 그거죠. NC가 너무 잘 쳤어.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본래 연속 7개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걸 하면 안 돼. LG 트윈스는 뭐냐면 공격력이 강하고 수비가 강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점수를 내주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 한 점도 주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볼넷으로 놔주고. 그렇죠? 뭐 KT전에서도 홈에 던지다가 괜히 2점 차 앞서고 있는데 홈에 던지다가 한 점 주면서 아웃도 못 잡고 이렇게 좀 무너지는 경기가 최근에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느낌보다는 LG가 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하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프리뷰 영상이 하나 남았는데요. 그것까지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롯데와의 경기 하면 꼭 이겼으면 좋겠고 비로 취소돼도 좋겠고 둘 중에 두 가지 상황만 오길 바라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